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제주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MBC와 제주신보, 제주 CBS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담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민선 7기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다시 쟁점이 됐던 제주 제2공항.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주민 입장에서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중재 내지는 주민 편에서 보완적인 역할로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된 거죠. 오라관광단지 허가 여부는 환경총량과 도민 이익을 따져 결정하고 공론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는 불허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지만 도민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뒷수습 문제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제주도로서는 아주 골치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뒷수습을 할 각오를 하고 공론화에 붙인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10,000개 창출 계획은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200개 공약의 실천 계획과 관련 예산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우리 예산으로 부담할 부분, 그다음 공기업의 신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 민간 분야에서 할 부분, 국고로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는 사전에 협의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4년 동안 중앙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490명으로 구성된 민선 7기 제주도정에 공약실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민화합 공약실천위원회는 어제 제주아트센터에서 원희룡 지사와 허양지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약실천위원회는 환경과 도시교통 등 8개 분과와 6개 특위로 구성됐으며 원희룡 지사의 10대 공약, 200대 과제의 실천 방안과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갑질 파문에 휩싸인 제주대 교수가 유흥주점에서 학생들에게 과제 발표를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일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졸업생 A씨는 8년 전 재학 시절 황당한 과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과제 발표를 하라며 교수가 부른 곳은 유흥주점. 당시 안에는 교수를 포함해 학과 강사와 여종업원들이 있었고 2명이 10분 동안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A씨는 교수가 여종업원들에게 평가를 하도록 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손님 있다고 왔는데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술 마시는데 불러가지고 술도 좀 취하신 상태였거든요. 그 종업원을 중요한 손님이니까 발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죠.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궁지에 몰고자 하는 악의적인 음해이며 격려차 술을 사준 적은 있으나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학생들이 해당 교수의 갑질 논란을 제기한 지 열흘. 학생들은 학교 측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파면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권센터 측에서 이 사건을 대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했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2차 피해를 당했을 때 그때 다시 신고하라라는. 송석원 총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관련 부서에 조사를 지시했고 2달 안에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에다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주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들은 과거에도 학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를 내리지 않아 보복만 당한 사례가 많았다며 항의 시위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500명에 가까워 1차 심사에만 반년 넘게 걸리고 심사에 불복해 소송하면 4,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낸 예멘 사람들은 무려 486명입니다.
어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선 첫 난민 심사가 열렸습니다. 출석한 예멘인은 1명으로 법무부 심사관이 2시간 반에 걸쳐 집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낸 사유와 증명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다 보니 1명에 서너 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예멘인들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لا أستطيع التحدث عن مشاعري لأنها مشاعر عظيمة الآن داخل كوريا. 난민 판정의 주요 기준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입니다.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위험도 함께 판단합니다. 1차 심사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의 심사관은 2명뿐이고 민간 통역사도 1명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 난민 신청자 2~3명밖에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1차 심사는 최대 8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송이 이어질 경우 예멘인들은 4~5년까지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난민 신청 심사는 개별적인 난민 사유에 대해서 개인별 인터뷰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후에 불복 절차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난민 제도가 시행된 1993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제주에선 북한 이탈 주민을 돕던 중국인 선교사 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게 유일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벌금을 안 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50대 남성이 7시간 만에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원인을 뇌출혈로 보고 있는데 경찰서에 오기 전에 폭행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골목길에서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24일 밤 10시 10분쯤. 57살 김모 씨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술에 취해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김 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 냄새는 많이 났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병원에 갑시다.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괜찮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데 자고 싶다. 김 씨는 신원조회 결과 주거 침입 혐의로 벌금 4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들어온 지 7시간 만인 어제 새벽 6시 20분쯤 김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자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CT 촬영 결과 김 씨의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자는 것으로 모습이 보이고 4시간 이상유물 확인해서 그물직기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만취 상태로 발견되기 전에 폭행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대학과 농민들이 산학협력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청년 창업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활발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농업 분야로 확대돼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꽈리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나흘에 한 번씩 고추를 따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일감이 줄지 않습니다. 예년처럼 친환경 무농약 농법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올해 수확량은 오히려 서너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땄는데 70박스, 그다음에 120박스, 그다음에 170박스 그러더만은 나중에 250박스까지 나와버려요. 바로 옆 시설하우스에 있는 가지 역시 상품성이 좋아지고 수확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발효된 미생물로 작물을 재배한 덕분인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받은 농법과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산학협력 사업에는 나주 지역 20여 농가와 대학 내 학교 기업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농생명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특허 기술로 10여 개 기업을 창업하고 농가 소득도 끌어올리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역사회 기여 이런 모든 것들이 산순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산학협력이 청년들의 진로를 넓히고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환경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제주도는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심의 결과 172명 가운데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환경위화원과 청소차 운전원, 농림환경 등 직종별로 제한 경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82명은 구직 활동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가짜 명품 브랜드 이른바 짝퉁 상품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지난주 합동 단속을 벌여 제주시 연동 7개 업소에서 짝퉁 가방과 의류 등 5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짝퉁 상품을 폐기하도록 하고 위반 업체가 다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 흐리고 남동부와 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안개나 방모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낮부터 모레까지는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여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로 전망됩니다. 30도가 넘는 고온 현상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애월과 조천이 25도, 제주가 24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4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2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구자와 표선이 24도, 성산 23도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산간 지역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은 윗세오름이 17도, 성판악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 아침 기온 24도 내외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우도와 비양도가 28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공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운 뒤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2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이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중국 동포 출신 귀하인 62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SNS에 선언 취업 광고글을 올리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를 통해 취업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3명은 추방됐으며 이들을 고용한 손주 57살 김 모 씨도 불법 고용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가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용창 제주시 농협조합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가게 여직원 A씨를 본인 소유의 과수원 건물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양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강간죄로 복역한 뒤 출소 보름 만인 지난해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묻히기 쉬운 직장 상사의 갑질 사례를 취합하는 제주 직장갑질 119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익명 온라인 플랫폼인 제주 직장갑질 119를 통해 갑질 사례를 모으고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